4월 2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기존의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빵을 치고 나왔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즉 노동자들의 자리 유지를 우선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 자체는 동의하면서 여야 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지금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치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선수가 좀 뺏겼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당 3당 간의 구조조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조용하다가 이렇게 구조조정이 문제로 등장했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방송이나 지금 상장 기업의 한 4분의 1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망해야 될 기업들이 은행의 부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연명하고 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해운이나 조선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또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부터 이제 구조조정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버티면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인수, 합병, 통합, 그 다음에 폐업, 그 다음에 가슴 아프지만은 정리해고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들을 자르는 것이 해고가 구조조정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제 해고를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과잉설비가 된 산업 분야에서 그 과잉설비, 과잉투자, 과잉고용 등을 줄여가는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3,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주 비상경영을 선포하겠다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3,000명을 축소하겠다.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을 받겠다 했습니다. 또 해운업 구조조정이 8년째 말뿐이고 실효성 없는 지원을 찔끔찔끔 하면서 결국 비용만 더 낭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과감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해운업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조선 해운업뿐만 아닙니다. 여러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야당과 협의의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슬그머니 노동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업의 구조조정 부분에 노동개혁도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일단 구조조정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동개혁 이야기를 끄집어내야지, 지금 모처럼 야권이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로 경제 민생 문제에 좀 경쟁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할 때 거기에 더 큰 짐을 얹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포기하든 안 하든 안 되는 것인데요. 그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자, 4대 개혁과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데 그 중에 야당과 협의가 되는 것은 되겠지만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할 거는 뻔하고 야당이 양보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뭘로 어떻게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4대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에 틀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야당에 의해서 야당의 핑계를 대고 한마디로 적당히 빼고 합의가 되는 부분만 통과시키면 되겠죠. 지금 뭐 솔직히 대통령 밑에 있는 경제참모들이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내놓은 4대 구조개혁 문제가 저는 원론적으로 완전히 옳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내가 차마 그런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일부는요,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수습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는 마당에 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가겠다는 겁니까? 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요, 이 지경이 안 오도록 미리 선거에서 손을 써서 선거에 이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벌어진 상황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시각을 바꾸는 것만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하는 겁니다. 자, 조선업이요, 지금 이 조선 3사, 현대, 대우, 삼성, 이 빅3가 올 1분기에 수주한 선박이 3척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분기당 4, 50척씩 대형 선박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제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전체 근로자 42,000명에 30명인 12,000명을 줄여야 되고, 삼성중공까지 합치면 그제도에서만 25,000명이 올 하반기에 자리를 잃을 거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가 나오게 되면 근로자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식당부터 술집부터 자영업자들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런 어떤 해고의 그 파장들이 그 가족들과 자영업자들과 주변으로 점점 이렇게 타격을 입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은 내년 12월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다가올 때 과연 야당들이 지금과 같은 한마디로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총선 승리에 취해서 이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이런 어떤 칼라들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결국 그런 노조 기득권들의 반발에 밀려서 야당은 구조조정 협의에 대해서 발을 빼게 되면서 그 부분에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라, 해고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더 높여라, 이러면서 이런 구조조정이 물 건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부가 이런 어떤 구조조정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야기한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먼저 쳐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에도 강요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한 임금 피크제 등에 있어서 공무원 사회도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방만하게 임명되고 있는 인력과 또 예산 등에 대한 한마디로 구조조정도 착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 망하니까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부터 잘라내라고
채권단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내 살부터 자를 거니까 민간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라. 노동자들도 감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구조조정이 그야말로 납득이 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을 지금 정부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고 다 잘라내겠다. 이렇게 갔을 때, 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마디로 가족들의 명줄이 걸린 문제에서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제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총선이 끝나니까 덮어놨던 문제들이 총선 때문에 그 전에 안 터주려고 좀비 기업 처리 문제, 한마디로 돈 벌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 정리,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과거의 주력 산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될 아주 뼈아픈 시절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앞에는요, 좋을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쁜 일들만 가득 찰 겁니다. 이 부분을요, 정치권이 한마디로 눈물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한국은 제2의 IMF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나중에 이 기업들에 빌려준 이 기업 부채들 때문에 무너지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자, 문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가난해진 노동자들이 이제 가계부채를 갖다 상환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또 이렇게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상환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저는 박 대통령부터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4대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은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하는 거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벌어져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눈앞에 퍼질러진 이 문제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자, 눈앞에 퍼질러진 문제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지,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리 대처해서 조정해 가는 것은 이 급선무보다 더 후순위 과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고집을 버리고요, 허심탄회하게 야당과 상의하면서 달래고 얼르면서 설득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새누리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야당을 대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을 대하는 어떤 이 가치 판단에 혼란이 와 있다 보니까 새누리당에 어떠한 오다도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방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 122석이나 되는 저 정당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제 여당인가 싶기도 한, 뭐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니까요, 일당이 여당이 아니라 여당은 맞는데요, 저 정당에서 또 절반쯤은 대통령 말을 20대 국회에서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 저 당을 뭘로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선거자금 사정수사를 하고 비리를 캐서 국회의원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능력이 있었다면 임기 초반에 벌써 했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당 의원들을 달래고 얼려서 끌고 가겠습니까? 절반쯤은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왔다고 생각하고 야당보다 더 못한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대권에 대한 욕심,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은 가져가겠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요,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문제도 고심해야 되고, 차라리 임기 말과 퇴임 이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60명이든 70명이든 소수화해서라도
소수 정해야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차라리 새누리당도 여당이 아니라 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고 그냥 대통령은 탈당을 한 채 어느 당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대통령이 다 만나서 설득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다시 한번 길을 들여보겠다고 무모한 길을 가시든지, 그건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업 구조 조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은 선거 패배 이후에 너스를 놓고 이렇게 앉아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 마무리까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잔치 끝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데 벼슬만 당장 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 승리한 야당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졌는지 총선 민의를 읽었는지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선빵을 때리고 있습니다. 참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